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김석중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오토로고스 콜라겐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시스의 그 디벨롭먼트서부터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제 뭐 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상당히 그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뭐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골 재생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캐폴드이다 보니까 이런 콜라겐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토로고스 콜라겐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시스 ACIC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양하게 펍메드를 뒤져봤는데 일단은 뭐 연관된 그러한 그 검색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ACIC에 대한 논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봤더니 대부분 이제 저하고 연관되었던 분들이 작성하셨던 그런 논문들이어서 이에 대한 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2000년대 못 돼서 뭐 한 20년대 전에만 해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연골 재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주로 마이크로 프랙처하고 오츠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ACI가 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셀 세라피가 이제 어베일러블 했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 12년도 이 무렵에 이제 카티스템이 승인을 받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고가의 이런 세포 치료제들이 먼저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뭐 스캐폴드를 이용한 원스텝 셀 컨센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은 2015년 전후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AMIC이라고 그래서 오토로고스 멤브레인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시스라고 해서 연골 결선 부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그러한 치료는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아주 활발하게 시행이 됐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논문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저런 걸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러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드텀, 롱텀 발표를 보면은 꽤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치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 결손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짜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귀퉁이를 이제 꼬매거나 아니면은 피브린 젤을 이용해서 좀 덮는다거나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하고 결과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작은 연골 결손에 저렇게 크게 절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 7년 무렵에 우연치 않게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토끼의 트로클리아 리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테로콜라겐 젤을 한번 덮어서 연골 재생을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가 이제 콜라겐 젤을 덮은 그러한 토끼의 그 스페시멘이 되겠고, 아래쪽은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만을 시행한 것이어서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케이스를 늘려가지고
동물 실험을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냉장 보관했을 때는 이제 맑은 색을 유지하지만 이제 상온에서는 하얀색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된 콜라겐 젤하고 아디포스 티슈 드라이브드 스템셀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드롭을 한 다음에 이 셀을 키워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키우는 거에 비해서 이제 연골 콘드로제닉 디퍼런시에이션 컨디션에서 다른 뭐 일반적인 그런 스캐폴드에 비해서 상당히 콘드로제닉 디퍼런시에이션 마커들을 잘 발현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치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현미경을 봤을 때는 이제 서피스들이 상당히 콜사이기 때문에 셀이 들러붙는데 좀 유리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템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제 액티브하게 콜라겐을 형성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셀 주변으로 해서 이제 베지클들이 많이 시크리션 되는 걸로 봐서 어떤 합성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에비던스들을 간접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마리 토끼, 또 10마리 토끼로 해서 이제 20마리의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힐링이 잘 되고 유니폼한 그런 익스페리멘탈 그룹을 얻었고, 반면에 인컴플리트 하면서 이레귤러한 힐링을 얻는 컨트롤 그룹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텔로 콜라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건 뭘까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콜라겐 형성 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 콜라겐 진에 의해서 이제 메신저 RNA가 뉴클레우스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라이보솜을 통해서 프리프로 알파 체인, 싱글 체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록실레이션, 글라이코실레이션을 섞으면서 이제 디설파이드 본드가 양 사이드에 그 형성이 될 때, 이때는 이제 그 트리플 헬릭스 형성을 띠게 되는 프로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골지 컴플렉스에서 하나의 베지클 형태가 되면서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로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분비가 된 그러한 콜라겐이 이제 트로포 콜라겐이 되겠는데, 이때는 뭐 그 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N터미널, C터미널들이 이제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프로콜라겐에서 트로포 콜라겐으로 변화를 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이제 크로스 링킹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파이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로포 콜라겐에서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 형성을 해서 하나의 그 힘줄이라든지 리가멘트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로포 콜라겐 레벨에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펩신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텔로펩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안티제네시티를 나타내는 것이 양 사이드에 있는데, 이것이 잘리게 되면서 텔로펩타이드가 없는 콜라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텔로펩타이드가 없다. 그래서 아텔로 해서 아텔로 콜라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염침전을 통해서 얻은 콜라겐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비교적 이제 피지올로지컬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콜라겐의 이 파이버들의 두께도 좀 굵게 유지가 되고, 이 크로스 스트레이션도 잘 유지가 돼서 상당히 그 콜라겐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콜라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 돼지 돈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 돈피를 이제 얻어다가 여기에 이제 에탄올이라든지 염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세척이라든지 연화를 시키게 되고, 이걸 이제 잘게 자른 다음에 여기에 펩신을 처리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인액티베이션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텔로펩타이드가 잘리는 그러한 콜라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융해된 그러한 액상에다가 이제 설트를 치게 되면 이렇게 뭉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필터링을 하고 여기에 다시 좀 용해를 했다가 이제 설트를 치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해서 농축을 하게 되면 그 콜라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이제 나중에 제품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중성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염침전을 해서 얻은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산염을 이용해서 이제 중성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다른 경우는 이제 NaOH라고 그래서 이제 수산화나트륨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인산염을 이용해서 얻은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케미컬한 리액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그 raw material에 가까운 그런 콜라겐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오픈해가지고 멤브레인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만약에 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오픈을 하지 않고 이 연골 재생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9년, 10년도서부터 이제 테크닉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관절경화에 모든 프로퍼레이션을 다 하고 여기에 CO2 가스를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였고, 그때 이제 같이 개발했던 분이 이제 그 영국의 쉐티 교수님이라고 2016년도에 이제 헌트리안 프로페서로 선정이 되신 분이기도 한데 같이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이제 오토로고스 콜라겐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시스라고 이제 이름을 져서 이거에 대한 테크닉들을 서로 개발을 해서 활발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린 슬라이드이긴 합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테크닉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 보면, 먼저 이제 관절경상으로 어떠한 것을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관절경 수술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쉐이버라든지 버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카틀리지 디펙트의 이제 그 결손 부위가 좀 스클레로틱하다면 아까와 같이 버를 이용해서 이제 필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이제 쉐이빙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아텔로콜라겐과 피브린, 스롬빈을 적절한 비율로 믹스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CO2 가스를 이제 그 관절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CO2 가스의 양압에 의해서 이 액상에 그 인젝션한 물질들은 이제 벽에 들러붙고자 하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 들러붙으면 이제 피브린하고 스롬빈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을 수가 있게 되고, 하고 난 다음에 한 1분 내지 5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이제 꾸덕꾸덕해져서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ACIC라고 하는 테크닉은 어떻게 보면은 이 피브린 스롬빈 회사의 제품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그 테크닉이 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전에는 보통 이렇게 4개의 바이알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칼슘 클로라이드를 어디에 섞고 이제 물을 이제 피브리노겐하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거를 얻어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2013, 14년도 그 무렵에는 아예 이제 한 바이알은 이제 스롬빈, 한쪽 시린지는 이제 피브리노겐 이렇게 나와서 미리 그 프리필드 시린지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나온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예 그냥 그 분리가 안 되게 한쪽 1번 시린지에는 이제 피브리노겐, 2번 시린지에는 이제 스롬빈이 담긴 그러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현재는 이제 스롬빈만 조금 따라낸 다음에 여기에 콜라겐하고 믹스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연골 결손이 있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드릴링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카트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점성이 높다 보니까 믹스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이제 버블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게 많은데, 나중에 이제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 버블 내에 세포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반대편 수술 때문에 이제 세컨드 와스로스콥을 했던 환자로서 상당히 그 다른 뭐 그 어떤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에 못지않게 연골 재생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좋은 그런 케이스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테크닉으로 치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그 임상 결과 6년 팔로우업을 이제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것으로 치료받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어떤 운동 능력이라든지 페인 스코어가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 하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과연 이 아텔로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될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환자에게서 얻어진 그 아디포스 티슈에서 이제 메젠키멀 스템셀을 이제 분리를 해서 한쪽 군은 메젠키멀 스템셀을 이용해서 콘드로제닉 디퍼런시에이션을 하였고, 다른 한쪽 군은 메젠키멀 스템셀 플러스 아텔로콜라겐을 믹스를 해서 콘드로제닉 디퍼런시에이션을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세포하고 아텔로콜라겐을 믹스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셀들이 이 아텔로콜라겐의 그 주변에 잘 들러붙어 있는 양상들을 보일 수가 있었고, 세포의 증식도 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콘드로제닉 마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석스9이라든지 타입 2 콜라겐, 아그리칸 같은 것의 발현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이제 아텔로콜라겐 플러스 줄기세포에
있어서 좋은 발현을 보는 것으로 보아서 아텔로콜라겐이 세포에 있어서의 콘드로제닉 디퍼런시에이션을 인핸스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위치는 약간 버블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많은 세포들이 그 버블 속에서 들어있어서 인젝션 하다가 만약에 이제 큰 버블이라면 이건 터트려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편안하게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토끼의 등 쪽에다가 이제 아텔로콜라겐 0.3cc를 믹스를 해가지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하루 만에 주변에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걸로 봐서 이 아텔로콜라겐 자체가 상당히 셀이 자라 들어오기 적합한 그러한 스캐폴드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3개월 됐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 주변 조직과 비슷한 그러한 조직으로 변화되는 걸로 봐서 처음에는 이제 콜라겐, 인젝션된 콜라겐이었긴 하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조직에 적합한 그러한 조직으로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한 것 같습니다. 49세 여자 환자이고요. 환자는 이제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비교적 이제 얼라이먼트도 괜찮은 것 같고 조인트 스페이스도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 쪽에 이제 카틸리지 디펙트가 있으면서 약간 그 시큐어하게 픽세이션 되지 않고 약간 들려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트로클레아 쪽에 있어서 약간 들려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클레아에는 이제 2 곱하기 2.5 제곱센치 정도 디펙트가 있었고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은 2 곱하기 1cm 정도의 디펙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경에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카틸리지 프래그먼트가 디태치가 돼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뭐 프리 프래그먼트와 같은 그런 양상이어서 이 주변을 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끊임없이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제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 싶은 데까지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OA 그런 양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오스티오파이트들을 좀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스티오파이트를 제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스티오파이트가 페인 소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본 블리딩 같은 거를 얻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그 연골 재생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클레아 쪽을 제거를 할 때도 보면은 상당히 사이즈가 점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카틸리지 이 프래그먼트가 이 서브콘드랄 본에 잘 들러붙지 않고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스코파에서 이제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드릴을 좀 만들긴 했습니다만 예전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드릴 3.5 또는 4.0 정도 되는 직경의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렇게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O2 가스 인서큘레이션 하에 이제 트로클레아 쪽 병변을 먼저 이렇게 아텔로콜라겐하고 피브린, 트롬빈의 믹스처를 이렇게 인젝션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변이랑 이런 게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마치게 되고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이제 꾸덕꾸덕해진 다음에는 이 니들을 요 사이에다가 쑥 박아가지고 넣으면은 이제 볼륨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약간 밀려나온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 쪽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아텔로콜라겐하고 피브린 트롬빈 믹스처를 이렇게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5분 기다리고 막 이러긴 했습니다만 그 이렇게 한 1분, 2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로 가스로스코프를 봤을 때 보니까 이제 비교적 카틸리지가 리제너레이션 돼서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이고요. 이제 트로클레아 쪽도 약간의 디제너레이션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CIC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여기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싱글 스테이지 아스트로스코피 프로시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세포 치료제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한 부분에 있어서는 콜라겐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좋은 콜라겐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골 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환자가 우리 재활에 잘 따라준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